안녕하세요. 불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이 내용은 한 바람 대처 커뮤니티에 15년 동안 올라오고 있는 수만 편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100% 불륜 실화입니다. 오늘은 엘리트 남편의 이중 생활과 영리한 아내에 관한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적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됐고 3살 된 아들이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저랑 남편은 같은 의대를 나온 동기이고 학창시절 3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아이 낳고 레지던트 하느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가까이 사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거의 전적으로 봐주셨습니다. 퇴근 후 녹초가 되어 아이를 데리러 친정에 갈 때면 친정어머니께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은 꼭 집에 가서 남편과 함께 자야 한다며 저를 항상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남편은 항상 일이 많다며 새벽 1시 반에서 2시는 지나야 들어오고 제가 7시 전에 출근한 뒤에 9시나 되어야 일어나서 나가는 생활을 반복해왔지요. 그래도 전 학교 때부터 알던 동기이고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똑똑한지 직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다 이해하고 존중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지방에서 학회가 있어 집을 비웠을 때입니다. 남편 도장이 필요할 일이 있어서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들렀다가 책상 서랍에서 여자가 준 생일 축하 카드와 주고받은 편지, 콘돔, 인심 테스트기, USB 등을 발견했습니다. USB엔 사진 파일이 들어있었고 역시나 암호를 설정해뒀더군요. 전 돈을 좀 들여서 USB 암호를 해제했습니다. USB 속 사진은 놀랍게도 여자가 직접 알몸으로 셀카를 찍어 남편에게 보낸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남편 통장 내역과 카드 기록도 조회했습니다. 당직이라고 안 들어온 날, 학회 간다고 저와 아기를 친정에 보냈던 기간, 제가 학회 갔던 기간 할 것 없이 여자와 여행 다니고 있는 대로 돈을 써 제꼈더군요. 사실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내주셨고 저와 남편 월급은 저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기간 내내 저 몰래 매달 카드비로 300~400만 원을 썼더군요. 그 여자와 만나지 않은 날에도 바나 술집에서 술값으로 30~40만 원을 주 2회가량 써왔습니다. 내친김에 남편 SNS를 뒤져봤고 그렇게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관련 회사에 다니고 같은 건물에 근무하던 여자더군요. 참고로 저도 작년까지 같은 건물에 근무했습니다. 연락처까지는 알아낼 수 없어서 남편 직장 동료들에게 다른 용무가 있는 것처럼 그 여자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사이를 몰랐던 동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작년 말에 퇴사했다는 말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좀 더 용기를 내 그 여자가 일하던 사무실에 전화해서 누구누구 와이프인데 혜진 씨 어디로 가셨냐고 묻자 새 직장을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녹음기를 사서 그 여자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나가서 얘기하시죠? 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얼굴을 계속 째려보더군요. 나에게 할 말 없느냐, 할 말이 있으면 들어주러 왔으니 한번 얘기해봐라 하자 할 말이 없답니다. 너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어? 하니 당당하게 그래서 그 전에 정리하려 했답니다.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했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그래도 잘못했다,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과 편지 주고받은 거 다 안다. 온 편지 내놔라 했더니 집에 있다고 해서 그 여자와 함께 그 여자 집 앞에 가서 편지도 받아왔습니다. 이미 정리했다고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게 뻔해서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자에겐 남편과 다시 한 번 더 연락하면 네 인생 끝장내주겠다고 말하고 USB에 있던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제까지 한 짓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도 말해주었습니다. 그 주에 변호사 2명을 만나 상담하고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께도 알렸습니다. 이제까지 와이프와 자식밖에 모르고
알콩달콩 사는 것으로 알고 계셨던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에겐 문자로 내가 다 알았으니 결혼은 끝장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고 받지 않자 장문의 문자들이 왔습니다. 올 초에 정리했었는데 육체적인 욕구 때문에 몇 번 만남을 더 가진 것뿐이다. 당신과 헤어질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학회 가기 3일 전에도 저희 집 이사할 때도 부산에 출장 갔던 것도 그 여자와 여행을 갔던 걸 알고 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집에 있는 동안은 잘했습니다. 음식도 잘하고 다정하고 아기도 예뻐했으며 둘이서 가끔 술을 마시면서 속내 이야기를 할 때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 남달랐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저랑 친정엄마 둘이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은 저는 제가 만삭으로 운전하다 접촉사고 났을 때에도 회식을 모두 마치고 들어오고 애 유모차 하나 더 사는 것도 뭐라고 했던 사람이 술값은 펑펑 쓰고 가정은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았느냐고 문자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동기들에 비해 빨리 결혼하고 아빠가 된 것이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제가 곧바로 결혼을 안 할 거라면 헤어지자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고 그래서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만 남기고 자기만의 생활을 만들어 왔다며 말 같지도 않은 변명만 써서 남편은 곧바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자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달려와 자기가 죽도록 잘못했으니 제발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거짓말 잘하는 줄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결혼을 선택했던 내 잘못이고 이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신과 인연을 끊는 것이 옳은 선택인 것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많은 분들은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 변호사와 친정 부모님은 같은 집에 들이면 용서한다는 뜻으로 일부 전달될 수 있고 남자가 갈 곳이 없으면 무섭고 불안해진다고 하여 다음 날부터 남편을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머물 원룸을 하나 구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만나주지 않자 남편은 제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 했고 전 녹음기를 숨긴 상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상간녀 신상과 집 주소를 불개하자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저보다 4살이나 많은 이혼녀라는 얘기를 듣고서야 왜 멀쩡한 처녀가 2년 동안 잘생기지도 않은 유부남과 놀아났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남편은 자신의 30년 인생은 모두가 거짓으로 가득 찼었고 자신이 죄를 짓는 동안에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자기 인생의 구원인지도 몰랐다며 혹시라도 자기에게 기회를 준다면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살겠다고 무릎 꿇고 울고불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죄 짓는 걸 왜 몰랐냐? 당신 말대로 당신은 뼛속부터 양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 없던 양심이 어떻게 생기겠냐? 내가 당신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99%이고 기회를 줄 마음이 1%이니 1%를 100%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제 계획은 이랬습니다. 남편에게는 그간의 결혼 생활 중 잘못됐던 것, 용서받고 싶은 것들을 날짜와 함께 모두 적고 그 옆에는 당시 집안 상황과 저에게 뭐라고 하고 나갔는지 등을 적은 사실 확인서를 쓰게 했습니다. 3년 반의 결혼 생활 동안 진실보다 거짓이 더 많았기에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고 그 동안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확인서를 써오면 저와 변호사가 제가 갖고 있는 증거들과 비교해서 빠진 것이 없을 때까지 계속 더 써오게 할 겁니다. 그 후 시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지장을 받아오도록 한 후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편지나 선물 등을 모두 회수해오게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는 제가 항상 동행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상간녀 위자료 소송 또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그 여자를 또 만나거나 한다면 전 미련 없이 헤어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재산 정리에 들어갈 겁니다. 저나 남편 모두 젊으니 재혼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럼 우리 아기가 제일 불쌍해지는 것이니 아기 앞으로 어느 정도 재산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의 부동산은 모두 공동 명의로 변경할 겁니다. 그 뒤에는 같이 사는 조건에 대한 각서입니다. 회식 제한, 학회나 출장은 제가 허락한 경우만, 은행 및 카드 내역 공개 등의 조건들과 앞으로 그 여자 만나 차라도 마시는 것을 걸리게 되면 50억의 위자료를 물고 이혼할 것을 적을 겁니다. 각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너무 불공평해서 만약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유효하지 않겠지만 협의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 남편이 무서워 다시는 바람을 못 피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남편과 별것까지 하며 갈등 상황을 이어가는 것과 아이와 둘이 있으면서 자꾸 친정부모님께 기대게 되는 것이 몹시 불편하고 힘듭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서 빨리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자꾸 듭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이 싸움 끝까지 잘해보려고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조건 참고 견디거나 덜컥 이혼을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남편이 집에 없는 기간에 알게 되어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남편보다 양가 부모님께 먼저 알려 도움을 받았던 점이 좋았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먼저 내색했다면 상간녀를 철저히 숨기려 했을 테고 시부모님께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친정과 시댁을 모두 제 편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갖고 대화를 하다 보니 남들이 들으면 부끄러울 만한 막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성적으로 내가 이 대화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자꾸 짚어보게 되더군요.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